네, 김연아 선수 사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아 선수라기보다는 피겨 여왕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대회라기보다는 대관식, 네, 포디엄 위의 여왕입니다. 그게 엄청난 실력이니까 그렇죠. 2010년 밴쿠버 올림픽, 2014년 소치 올림픽 두 번의 올림픽을 나갔다는 것 자체가 실력을 증명하는 거고요. 거기서 금메달, 은메달 각각 땄고, 참 이 실력에 대한 찬사가 참 여러 가지로 많아요. 스케이팅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현대에서는 가장 위대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걸 사주적으로 보면 몸에 밴 실력이라고 저는 보여지더라고요. 그 기억을 머릿속에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맞지만은 이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머슬 메모리라고 해서 몸에다가 기억을 저장합니다. 몸에 완전히 밴 상태이기 때문에 참 쉬워 보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에서 정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진만 보더라도 참 가슴 아픈 그런 동작이잖아요. 그것이 사주적으로는 이런 간목, 을목 이런 게 있으면 그렇게 몸에 밴 실력이 됩니다. 보통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과 달리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이 간목과 을목의 특징이거든요. 김연아 선수의 라이벌이었던 아사다마오 선수도 굉장히 김연아 선수와 비슷한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사다마오 선수는 이 월상에 간목이 아닌 을목을 가지고 있죠. 이 김연아 선수는 상당히 단단하고 기본기에 충실한 그런 모습의 간목이고요. 조금 더 표현력이 섬세한 그런 차원의 을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분 다 몸에 밴 실력이 있다. 머슬 메모리. 이렇게 연습을 하더라도 이렇게 목이 없으면 이상하게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 선생님이 부모에게 얘는 감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 목이 있으면 그런 감각이 기본적으로는 장착이 되어 있는 것이고 과감하게 몸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유퀴즈 보니까 그 김연아 선수가 스스로 하는 얘기가 어릴 때부터 나는 과감하게 몸을 던질 줄 알았다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바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간목이라고 하는 게 육신적으로 보면 상관이거든요. 상관. 그 상관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쁘지 않냐. 특히 상관경관하면 회사 생활 제대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상대방의 부족한 거를 보거든요. 약점을 잡거나 지적하거나 보충하거나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나를 잘 안 보고 나의 실력을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충실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이 있으면 엄마들이 아이들이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거를 서비스를 해줘서 자기 포만감을 느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흉신은 상대방이 뻔히 알고 있는데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쌍꺼풀 수술했는데 잘 안 됐을 수도 있죠. 자기도 알고 있는데 야 그거 쌍꺼풀 수술 좀 안 됐다는 얘기를 굳이 한번 한단 말이죠. 흉신이라는 차원에서 상관은 그렇습니다. 근데 흉신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기의 지적사항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같이 이렇게 정인이 있으면 정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일반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자기도 공부를 하게 되니까 상관이 있어도 회사 생활 잘합니다. 오히려 컨설팅을 하거나 사람을 가르치거나 하는 일에 특화가 되죠.
그리고 김연아 선수는 보니까 신월생이에요. 신월생. 정인이 이렇게 있고요. 신월생에 대해서는 이거 뭐 일단 단식으로만 말씀드리면 적성이라는 것이 딱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적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적성이 있다고 하면 해야 되면 끝까지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신월생은. 그래서 가정 내에서 누가 좀 좋아 보이는 일을 하면 그거를 따라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주위에서 대세가 되거나 할 상황이 생기면 하는 스타일? 해야 되면 하는 약간 군인 적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김연아 선수 유퀴즈 나와서 한 얘기 들으니까 그냥 했어요. 하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냥 해야 돼서 했는데 자기도 생각 못하게 1등을 하니까 아 그냥 내가 인정받는구나 그런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한다. 이게 이 신월생들은 그러거든요. 슬럼프가 있어도 그냥 해야 하고 해야만 하니까 일주일 전에 아파도 대회는 나가야 된다. 아 못한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대회가 있다 하더라도 다 나가는 거 아니죠. 아파도 나가는 거고 점프가 안 돼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신월생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군인이나 경찰이나 굳이 적성으로 따지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는 이제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다고 하는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건 모두 다 아시죠? 그 어머니 그 인터뷰 한 걸 보니까 아침 9시부터 밤 새벽 1시까지 연습을 할 때까지 따라다니시고 새벽 2시에 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보실 거는 이제 방압이에요. 방압. 방압이 있으면 이게 굉장한 재능이에요. 방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혈연, 지연, 학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방압이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려고 한다. 이렇게만 보시지 마시고요. 그 관계 가운데서 장악을 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자기 신분을 거기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근성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성. 이 방압이 있는 사람들은 근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어머니 인터뷰를 보니까 하도 애가 이제 투덜대길래 링크장을 100바퀴 뛰라고 했대요. 겁을 주려고. 그랬더니 진짜 100바퀴를 뛰더라는 거죠. 이게 방압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방압, 신유 방압이 천간에 경금으로 떠 있죠. 이렇게 있으면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큰 틀을 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방압이라고 하는 게 그냥 친구 좋아한다가 아니라 굉장히 큰 재능,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지금 사오미를 지나고 있죠. 사오미. 예. 그래서 이 화가 경금을 극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극하면 큰일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인묘진으로 갈 거예요. 목기운이죠. 이 경금이 목기운을 극하면 내가 극하는 거고 현재는 외부에서 극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방압에 사오미가 극을 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나를 극하면 큰일에 쓰여집니다. 큰일을 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극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좀 작은 규모에서 조금은 주변에서 있으려고 합니다. 그 집순이가 되어 간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잖아요. 점점 집순이가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걸 봐서는 약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로부터 이제 커피잔이라든지 그릇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서 소소하게 자기 삶을 즐겨가는 또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고요. 운동도 이제 과감하게 자기 몸을 내던지는 그런 스타일에서 딱 필요한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얼마나 큰 부상과 우여곡절이 있었겠나요? 그 자리에 서기까지 보통으로 해서는 그렇게 되지가 않죠. 2010년 그 밴쿠버 올림픽이나 정말 하늘이 준 자리 아니에요? 2014년 소치 올림픽. 정말 전 세계가 피겨 여왕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자리까지 가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과 끝까지 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제는 좀
쉬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대회, 연습, 그게 있었으니까 지금의 피겨 여왕이 됐다고 보고요. 대한민국의 피겨 여왕을 볼 수 있게 해주신 김연아 선수 정말 감사드립니다.